장례식장은 원래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날의 조용함은 조용하다가 아니라 누가 숨을 먼저 내쉬나 서로 지켜보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국화 냄새가 진하게 올라오고 검은 옷들이 한 덩어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맨 끝자리에 앉아 손바닥이 축축해질 만큼 주머니 속을 만지작거렸어요. 작은 금속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유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또렷했어요. 말 한마디, 종이 넘기는 소리 하나가 장례식장 벽에 붙어서 돌아다니는 것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재산의 대부분은 장남에게. 제가 고개를 들었을 때 형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길 줄 알았다는 표정. 둘째는 반대로 표정이 없었어요. 늘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먼저 계산부터 끝내는 사람. 슬픔도 분노도 한 박자 늦게 보여주는 사람. 차남에게는 일부 금융 자산을, 막내에게는 생활비 명목의 지원을. 여기서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생활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듣기에는 너무 현실적인 단어라서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안에 있는 게 그 단어를 거짓말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고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에서 묘하게 집 냄새가 났어요. 어머니 옷장, 서랍장, 그런 데서 나는 냄새요. 봉투 겉면에는 딱 한 줄이 있었는데 저는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 모두 앞에서 열어라. 제가 봉투를 앞으로 밀자 주변 시선이 한꺼번에 제 손으로 쏠렸습니다. 변호사님이 잠시 멈칫했고 형은 먼저 기침을 하면서 말을 꺼냈어요. 지금 이런 걸 꺼내면 어머니 보내드리는 자리가 엉망되잖아. 말은 그럴싸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제가 봉투를 열기도 전에 결론을 막아야 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는 없었고 대신 작은 열쇠 하나와 아무 글씨도 없는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카드에는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카드가 유언장보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지 말고 직접 보게 하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열쇠? 통장 열쇠겠지. 이런 쇼 하지 마. 저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형을 똑바로 봤어요. 통장 아니야. 어머니가 원본은 따로 있다고 했어. 그 순간 장례식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까지도 눈치를 보는 정적. 누군가 눈물을 닦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어요. 둘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본? 무슨 원본? 저는 대답 대신 카드 한 장을 변호사님께 건넸어요. 변호사님은 카드를 잠깐 보더니 제 얼굴을 봤습니다. 그 표정이 말해주더라고요. 이건 장난이 아니다. 그때 형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장례식장인데도 손에 힘이 너무 세서 뼈가 아픈 정도였어요. 너 지금 어머니 앞에서 가족 망신 주는 거야? 저는 팔을 빼면서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두 앞에서 열라고 했어. 내가 혼자 보면 또 바뀔 거잖아. 그 말이 끝나자 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들켰다는 표정. 그 표정은 장남의 얼굴에서 어울리지 않게 작고 비겁하게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면 돼?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카드 뒤를 뒤집었습니다. 그제야 아주 작은 엠보싱처럼 새겨진 숫자 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어요. 주소도 설명도 없고 그냥 보관한 번호 같은 느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하 내려가야 해요.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동안 장례식장의 울음은 멀어지고 우리 네 사람의 숨소리만 가까워졌습니다. 형은 계속 앞을 보면서 말했어요. 별거 없어. 엄마가 너 달래려고 마지막 장난친 거겠지. 둘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변호사님은 조용히 제 손을 확인했습니다. 열쇠를 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지하 주차장.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보관함은 더 싸늘해 보였습니다. 저는 보관함 앞에 섰고 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열어. 근데 별거 없으면 너 책임이야. 열쇠가 들어가고 철컥 소리가 났습니다. 그 철컥 소리가 그날 제가 들은 어떤 울음보다도 컸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돈도 귀중품도 없었습니다. 낡은 휴대폰 하나, USB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봉투 하나. 아주 평범한 물건들인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걸 폭탄처럼 남겨둔 거라고요. 둘째가 무심코 손을 뻗었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만지지 마. 둘째가 눈을 찡그렸어요. 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가 먼저 손 떼는지 보라고 했어. 순간 형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평소에 숨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숨을 못 숨기더라고요. 저는 낡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전원을 켜려는 순간 형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그만해. 지금 이거 다들 보잖아. 제가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음성이 자동으로 재생됐어요.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들을 수 없던 너무 생생한 목소리. 지금부터는 유언이 아니라 증거다. 저는 숨을 멈췄고 형은 어깨가 굳었습니다. 오늘 읽힌 종이는 원본이 아니다. 내 서명도 내 도장도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오래 준비한 사람처럼 정확했습니다. 막내야, 너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다들 너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근데 그 믿음이 오늘 끝나야 한다. 제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마다 살아있는 것 같아서요. 형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거 조작이야. 그 말이 너무 웃겼어요. 조작이라는 단어는 그 순간 형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색한 단어였거든요. 둘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걸? 어머니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사람, 가장 먼저 손을 대려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내 편이 아니다. 형이 제 쪽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엄마 목소리로 우리를 갈라놓는 거야? 저는 형을 똑바로 봤어요. 갈라놓는 게 아니라 원래 갈라져 있었던 거겠지.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마지막 문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작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다. 그 한 줄이 끝나자 지하 주차장 공기가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형은 제 손에 있는 휴대폰을 낚아채려 했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님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아주 낮게 말했어요. USB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이 변호사님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변호사님은 표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고인이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가 작은 소리로 부딪혔어요. 그 소리가 또 크게 들렸습니다. 이 안에 원본이랑 누가 뭘 했는지 다 들어있대. 그 순간 형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거 당장 내려놔. 그 외침이 어머니 영정 앞에서 했어야 할 울음보다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어머니가 말한 가장 먼저 화를 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더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변호사님이 조용히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은 우리에게 똑바로 보이지 않게 각도를 틀어놨어요. 저는 그 행동이 고마웠습니다. 누구를 망신 주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선을 지켜주는 느낌이었거든요. USB를 꽂는 순간 형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진짜로 틀 거야? 여기서?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두 앞에 서라고 했어. 여기서가 아니면 또 바뀔 거야. 변호사님이 재생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둘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컸어요. 둘째는 늘 계산이 끝난 뒤에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계산이 끝나기 전에 말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잠깐만이야. 형이 날카롭게 쏘았습니다. 둘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이런 방식 엄마가 원한 방식 아닐 수도 있잖아. 저는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오빠, 그럼 어떤 방식이었는데? 둘째는 대답을 못했고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재생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어머니 방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영상. 책상 위에는 서류가 놓여 있었고 어머니 목소리 대신 방 안의 소리가 들어왔어요. 숨소리, 의자 끄는 소리. 그리고 형이 펜을 들고 서명을 흉내내는 장면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끝났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형이네. 그래, 장남이 욕심을 냈네. 여기까지는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이 서명을 하려는 순간 화면 한쪽에서 다른 손이 서류를 슬쩍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 손목에는 둘째가 늘 차던 시계가 있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려도 그 시계의 반짝임은 이상하게 선명했어요. 둘째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이번만 빨리 끝내. 도장도 준비했어. 그 한 문장에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둘째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형은 그제야 둘째를 봤습니다. 형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람이 아니라 분노. 왜 내가 여기서 나와 같은 분노요? 둘은 서로에게 익숙한 분노를 주고받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두 사람은 이미 같은 편이었던 적이 있었고 그게 들통난 순간 서로를 버릴 준비가 된 거라고요.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영상은 끝까지 보시죠. 영상 속 어머니 목소리가 녹음처럼 겹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남긴 음성이었어요. 큰애 혼자면 난 이런 장치를 만들지 않았어. 너희 둘이 같은 편이 될 줄 알았다. 저는 그 말에서 어머니의 피로를 느꼈습니다. 화가 아니라 체념. 아들 둘에게 속아야 했던 사람의 지친 체념. 형이 변호사님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이 영상 없던 일로 하죠. 가족끼리 해결하면 됩니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가족끼리 해결. 그 가족은 이미 어머니 서명까지 가족끼리 해결해버린 사람들이었는데요. 변호사님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전송됐습니다. 형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디에? 필요한 곳에요. 변호사님은 단정했습니다. 고인이 증거라고 했고 저는 고인의 뜻을 따랐습니다. 둘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난 진짜 이번만 형이 하자고 해서. 형이 소리쳤습니다. 야, 입 다물어. 그 외침은 화가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형은 지금까지 장남이라는 자리를 믿고 살았는데 그 자리가 오늘 무너질 걸 처음으로 느낀 얼굴이었어요. 저는 둘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왜 막내를 모두 앞에서 보게 하라고 했는지 알아? 둘째가 울먹이듯 말했습니다. 너는 몰랐잖아. 너는 이 집에서 항상 제일 약했으니까. 그 말이 너무 잔인해서 오히려 저는 차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약해서 제가 늘 조용히 받아들일 거라 믿는 사람들에게서 저를 빼내려고 이걸 준비한 거였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남겼습니다. 휴대폰에서 다시 음성이 이어졌거든요. 마치 이 타이밍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막내야, 진짜 마지막 봉투는 집안에 있다. 그건 상속이 아니라 너를 살리는 거다. 저는 그 문장을 듣고 갑자기 숨이 쉬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진실이 사람을 죽이는 칼 같았는데 그 한 줄은 진실이 사람을 살리는 밧줄처럼 느껴졌어요. 형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봉투. 너 그것까지 열면 이 집 끝장이다. 저는 형에게 대답했습니다. 끝장난 건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미 끝장났겠지.
그날 우리는 장례식장을 나와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누구도 차 안에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이 나오면 그 말이 증거가 될 것처럼 조심스러웠거든요. 어머니 방 서랍은 쉽게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같은 곳에 중요한 걸 두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서랍 안쪽에서 마지막 봉투를 찾았습니다. 이번 봉투에는 글씨가 더 짧았어요. 이건 너만.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상속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 장의 기록,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 어린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지만 어머니 옆에 있는 남자의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를 살리려 했는지.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형과 둘째가 상속을 조작하는 순간 결국 책임을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늘 말없고 늘 참고 늘 마지막에 그래도 가족이니까라고 하던 저일 거라는 걸요. 그래서 어머니는 미리 제 이름을 분리해 두었습니다.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제가 그들의 공범이 될 수 없게, 제가 그들의 방패가 될 수 없게. 저는 그제야 울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못 울었는데 어머니 방에서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의 출구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형이 방문 밖에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거기 뭐가 있어?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형, 둘째 오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건 상속이 아니라 끝내는 방법이야. 변호사님이 조용히 제 옆에 섰습니다.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족으로 덮을지, 사실로 마무리할지.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다시 보고, 기록을 다시 보고, 제 손에 남은 종이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사실로 마무리할게요. 그 한마디에 형이 문 밖에서 욕을 했고, 둘째는 흐느꼈고,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원한 건 누군가가 더 이상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USB가 재생되기 직전 멈췄을까요? 끝까지 봤을까요? 댓글에 끝까지 본다 혹은 그 자리에서 멈춘다 둘 중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남긴 그 한 줄 때문에 끝까지 봤습니다. 이건 너를 살리는 거다.